2021년 2월 22일부터 26일까지 경기문화재단에서 신청을 받아서 마그리트 상자 1250개, 그리고 정윤선 작가 상자 250개, 총 1500개를 경기도민 여러분들께 보내드렸는데요. 이때 무려 9,000명이 넘는 분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아트 딜리버리 어워즈는 3월 4일부터 4월 20일 동안 작품 사진을 올려서 창작 경험을 공유해주신 인터넷 게시물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이 중에서 10분을 선정해서 매일연구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는 이벤트입니다. 이번 선정에는 매일연구소 아트 딜리버리 개발진인 대표 옥토와 토미가 함께했습니다. 저는 대표 옥토이고요. 자, 토미님 한번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토미입니다. 제목이 미세먼지와 코시국의 콜라보라는 작품이에요. 그럼 이 색감의 대비가 굉장히 현실적이면서 몽환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이거 보고서 그 배경을 회색 톤으로 처리한 게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지금까지 그 배경을 저렇게 회색 톤으로 해주신 작품이 없었는데 이 작품을 보고서 되게 딱 그 느낌이 왔었던 것 같아요. 되게 현실이다. 저는 이 그림에서 그 배경과 통로 그리고 선택해 주신 사물 간의 색감 대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옥토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색으로 표현된 배경과 또 그 통로에는 파스텔 톤이자 어떻게 보면 약간 저는 몽환적으로 느끼게 되는 그 색감을 사용해 주시고 또 마스크에는 노란 빛으로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제시한 가이드와는 사뭇 다른 자신만의 해석으로 그러니까 색감을 통해서 자신의 해석을 드러내 주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그림에서 회색 부분이 저에게 현실로 다가온다는 부분이 좀 흥미로운 경험이었거든요. 그 창작자가 그 현실을 해석해서 표현한 건데 이게 저한테도 전달이 돼서 이게 지금이구나.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지금을 너무 대변한다. 이런 생각에서 확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현실적으로 진짜 미세먼지가 많아지면 굉장히 뿌옇게 되잖아요. 스모그처럼. 마음속 풍경을 또 이렇게 색으로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그게 저한테 좀 남다른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색감이 주는 어떤 강렬함도 있었어요. 저 노란 마스크라는 거 우리가 보통 마스크를 하면 흰색이나 검정색을 생각하는데 정말 좀 놀랐던 부분이 마스크에 색을 넣어주신 거였어요. 우리가 현실에서는 보기 힘든 어떤 색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요새 다양한 마스크가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노란색을 넣어주신 데는 또 어떤 생각 혹은 어떤 기분이 작용했을까 하는 궁금함도 생기기도 했고 또 이거는 이 색깔이 닮은 게 왜 보건당국에서 그 중대본이 입는 그 노란색 점퍼 색깔도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토미 개인으로서 이렇게 마음속에서 연결되는 어떤 색상의 연결점들이 좀 보면서 재미있게 다가온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라데이션을 표현하는 가이드가 있었잖아요. 펼친다고 해야 되나요? 붓질로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내는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작품에서는 그 회색 그라데이션을 레이어로 나눠서 표현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앞일수록 더 진한 색깔 그리고 멀어질수록 더 흐린 색깔을 단계적으로 표현해 주신 부분이 이 창작자께서 그라데이션을 또 새롭게 변형해서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 역시 굉장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 이분이 되게 섬세하신 게 지금 보면 앞에 벽이 있잖아요. 그 벽의 어떤 공간감들 또 되게 잘 표현해 주시고 벽돌의 어떤 느낌? 이거 굉장히 좀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두 번째는 바람개비로
상상의 통로를 표현해주신 작품이 있어요. 이 작품은 바람이 불었으면이라는 제목으로 올려주셨는데요. 저는 그 바람이 불었으면 하는 그 마음을 바람개비에 담아서 표현해주신 부분이 굉장히 잘 이해가 됐고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거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거 자체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릴 수 없는데 항상 어떤 사물 혹은 지지체를 통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우리가 모두 공통적으로 또 알 수 있는 상징 이미지인 이 바람개비의 표현이 되어서 사실 저는 좀 눈에 띄었던 게 그 뒤 배경에 있는 색감이었었거든요. 바람개비로 바람을 담은 것도 있지만 저 배경의 처리가 바람 부는 날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붓질을 사용하기도 한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옥토님 말씀대로 저 붓질 덕분인지 붓질 때문인지 마치 바람개비가 저 그림 안에서는 분명히 정지되어서 멈춰 있는데 이렇게 회전해서 돌아갈 것만 같은 캔버스라는 사각형의 화면 너머까지도 어떤 바람이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 그냥 보기에는 정적이지만 어떤 생동감이 전달되는 그리고 저 색감도 지금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사실 저 색감이 굉장히 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뒷배경에. 그러니까 완전 붉은 색깔부터 노란색에 또 아주 옅은 하늘색까지 넘어가는 그 색감도 되게 느낌이 있고 정말 느낌 있다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색감이 되게 균형이 잘 잡혀 있어요. 가장 진한 벽에 또 그림자는 저 뒤에 산과 완전히 같진 않지만 비슷한 색조로 표현이 되고 또 그 색조가 하늘의 어두운 부분과도 또 비슷한 톤으로 연결되고 이 그림을 보면서 쓰여진 색감들을 보면서 이분이 그리실 때 남겨졌을 그 팔레트의 색감들이 되게 잘 보이는 거예요. 한 가지 색, 이 색, 저 색을 따로 쓰셨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자신이 이용한 색깔들을 화면 전반에 활용하셔서 되게 조화로운 색감 표현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밝은 색과 어두운 색까지 그 톤이 골고루 표현된 것이 저희 눈을 또 사로잡은 한 요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의 맨 위쪽에 있는 그 어두운 그 톤이 밑에 그 노을이랑 좀 대비가 되면서 어떤 미묘한 그 미스터리 같은 느낌을 전달해주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차분한데 뭔가 또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왜 시간이 변할 때 그 해질녘과 해뜰녘의 어떤 그런 시간의 색감도 연상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묘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은 제목이 밤과 봄이에요. 밤의 시간에 상상하는 밤의 색감이 되게 잘 표현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차분한 그 그레이 톤과 블루 톤이 그 밤에 빛이 사라진 그 어두운 시간의 색감을 굉장히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렇게 현실 사물을 2개나 표현해 주신 거였어요. 맞아요. 다른 분들 어떤 분들 보면 사실 현실 사물을 그리기 어려워 하셔가지고 저희가 보내드린 투명 엽서를 살포시 올려놓기도 하시는데 이분은 2개나 그려주셨어요. 이게 사실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건데 굉장히 귀찮거든요. 이렇게 표현할 것이 많은 것을 그린다는 것이. 하지만 이분께서는 선글라스라는 미래의 바램을 담은 사물 그리고 또 지금 이 시간 밤의 시간에 같이 보내고 싶은 우유장을 함께 그려주신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배경에 그 시티라인을 그냥 그림자로 표현을 끝내는 게 아니라 또 야경으로 이렇게 건물에 또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듯한
저 불빛들을 밝혀주셔가지고 저 한층 밤의 풍경을 야경을 볼 때처럼 그림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즐겁게 감상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그림 보고서 좀 궁금했던 게 저 비행기 안에도 뭔가가 흩날리는 듯하게 이렇게 흰색 점을 콕콕 찍어주셨는데요. 저 톤이 사실 좀 핑크빛이 도는 걸 봐서 봄밤이고 이래서 어떤 벚꽃이 흩날리는 걸 표현을 하셨는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밤하늘에는 별들을 콕콕 박아주셨잖아요. 근데 또 통로 비행기 안에는 분홍색 그라데이션 배경과 함께 저 흰색 점들이 별 표현과는 좀 다르게 어떤 방향 없이 이렇게 좀 뿌려져 있는 부분이 옥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게 되었어요. 다음 그림은 아이들 오기 전에 후딱 그린 그림이라고 이렇게 옆에 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둥이들 언제나 함께 이렇게 써주셨는데 이 말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건 저기에 있는 상상의 통로가 아이들을 그려서 상상의 통로로 만드신 건 아닐까라는 유추가 가능하네요. 저는 이 글은 나중에 보고 이제 이미지만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약간 깜짝 놀랐다고 해야 될까요? 그 마그리트 그림 중에 하나인 연인이라는 그림의 이미지가 확 떠오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는 아마도 알고서 레퍼런스로 그리셨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 구도가 이제 사람이 한 명만도 아니고 그 둘이 있는 모습에서 바로 그 그림이 떠올랐는데 이제 글을 보니까 이게 아이들로 바꿔서 표현해주신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 그림이 풍기는 느낌이랄까요? 분위기랄까요? 그게 굉장히 좀 동화 같은 상상력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뒤에 풍경 보시면은 약간은 과장된 것 같은 느낌으로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마치 조금은 으스스한 이야기로의 초대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의 어떤 개성을 좀 품고 있는 풍경 같다는 느낌이 전 좀 듭니다. 옥토님께서 동화적인 상상이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보면서 동화의 일러스트 한 장면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마치 보여진 것 이상의 어떤 이야기들이 쓰여지거나 담겨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림이 주는 또 다른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말 그대로 그 상상의 통로가 되어주는 부분이 느껴져서 창작자의 어떤 개성이 또 묻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세계가 또 궁금해지는 그림이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오브제 2가지를 이용해서 통로와 물건 모두를 그렸다라고 해주셨어요. 저는 우선 그림에서 저 통로 부분을 컵으로 그려주신 것도 인상적이었고 근데 그 그려진 컵이 밤하늘에 둥둥 떠다니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밤하늘에 컵이 둥둥 떠다니고 있는 모습이 현실에서 볼 수 없는데 그런 하늘을 약간 원래는 어떤 그런 통로로서 다른 곳으로 가는 어떤 통로의 기능으로서 작용하도록 저희가 기획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물론 이 컵 역시 뚫려 있는 통로로서 표현이 되었지만 근데 이 컵이 그냥 저런 모습으로 하늘에 탁 있는 상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이끄는 부분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 되게 흥미로웠고 또 배경 처리에 있어서 저 창밖 배경에서 아마 나무들을 가로 터치로, 붓터치로 이렇게 표현해주신 부분도 좀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 그림에서 느껴지는 정서가 약간
겨울을 연상시키는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 배경에 있는 저 하늘의 표현도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좀 차가운 칠리한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저 나무들이 주는 그 느낌도 사실 어떤 그 겨울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 때 좀 춥지 않았어요? 한 3월 달 정도에 우리나라 되게 추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담으신 건 아닐까라는 그냥 생각을 한번 해봤고 그에 반해 이제 오브제들이 좀 따뜻함을 주는 오브제인 거죠. 저 촛불도 그렇고 어떤 커피도 그렇고 네, 그 개인을 굉장히 좀 따뜻한 느낌을 전달해주는 그런 오브제들이라서 그 대비가 좀 저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하게 되는 감상평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에서 계절감이라던가 어떤 온도라던가 이런 게 전달되었다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그림을 그리신 분께서 어떤 그런 감각을 잘 표현해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창틀과 커피잔과 고래라는 통로 해석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상상에 맡깁니다라고 써주셨어요. 제가 이 그림에서 사실 좀 눈여겨봤었던 부분은 저 별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저 배경에 있는 그 별의 표현이 굉장히 아름다운 느낌 그리고 좀 동화같이 다른 세계로 가는 어떤 느낌들을 전해주는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좀 별을 좋아해서 저렇게 별빛 가득한 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저 그림이 저에게 약간 그런 느낌을 전달을 해줬어요. 그것과 대비되게 저 고래를 노을 표현을 담아서 해주셨는데 그 대비도 되게 색감이 되게 예뻐서 좀 한참 쳐다봤었던 것 같아요. 고래의 실루엣에서 특히 저 머리 부분 있잖아요. 그 캔버스 모서리를 향하고 또 별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 그 뭔가 위쪽 혹은 그 고래가 멈춰 있지만 이렇게 어딘가로 향하는 것 같은 구도를 굉장히 잘 잡아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방향대로 별들이 크게 빛나고 있고 구도를 잡아주신 부분이 딱 의도하셨다면 그 의도대로 그 부분에 되게 시선이 많이 가더라고요. 또 저 창밖 너머의 배경에 그 숲으로 보이는 이미지를 그려주셨는데 제가 유추할 때는 이게 그냥 둥근 붓으로 세필로 그리신 게 아니라 저희가 같이 나갔던 스텐실도 좀 사용해 주신 게 아닐까. 그래서 좀 재밌는 전 표현처럼 느껴지거든요. 뭐랄까 그 나무가 가질 수 있는 숲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딱딱 끊어지진 않잖아요. 나무들이 되게 자연 안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뭉쳐있기도 한 그 부분을 어떤 그 경계를 흐려가면서 그려주신 부분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개인적으로 이 그림을 봤을 때는 저 풍경이 어떤 하늘의 느낌보다는 저는 저게 어떤 호숫가에 그 별들이 좀 반영된 물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래 통로가 더 좀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색감 표현과 어떤 전체적인 느낌들이 약간 잔잔한 그 잔물결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그러니까 하늘이라기보다는 어떤 물 그리고 거기에 반짝이는 어떤 물결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하네요. 말씀해주신 대로라면 마치 물과 고래가 사는 그 바다, 물속과 또 밤하늘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또 재밌는 상상을 하게 되네요. 고래는 사실
바다에 있잖아요. 물 속에 있는데 그 밤하늘을 꿈꾸는 것 같은 모습, 그쪽을 향해 가고 싶어 하는 어떤 바람이 또 느껴지는 것 같아서 현실에서는 되게 불가능한 상황이겠지만 근데 이게 그림 안에서 같이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재밌고 아름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늘과 비행기와 촉을 그려주셨어요. 전체적으로 블로그 리뷰로 굉장히 단계별로 나눠서 이렇게 사진을 올려주셨죠. 저희가 이 후기를 살펴보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전달을 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약간 그리신 분의 약간 스타일에 개인적으로 좀 반하게 되었는데요. 스타일이라는 게 결과물에서 붓터치, 예를 들면 붓터치가 상당히 과감하게 보여지거든요. 슥슥슥 그린 그런 부분들이 그린이의 개성을 유추할 수 있다고 해야 하나요? 그게 그냥 한 부분만이 아니라 되게 일관적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뭔가 칸을 채운다기보다는 그 붓질의 방향을 자세히 보다 보면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히 저 창밖 너머에 배경을 그리신 부분에도 그 실루엣은 있는데 그 사이를 채워 넣는다고 할 때도 다양한 방향으로 붓질을 다르게 표현하셨고 그걸 그대로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조금씩 다른 농도로 또 채워주셔가지고 그 부분들이 유심히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의도를 하셨든 아니든 그 붓질의 표현이 굉장히 일관적으로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어서 이게 뭔가 나만의 화풍이라고 하죠. 그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이분께서 또 다른 아트 딜리버리에 참여하시거나 프로그램에 그림을 또 개인적으로 그리신다고 했을 때 그걸 제가 만약에 또 볼 수 있다면 왠지 이분 그때 그분 아닐까 하고 찾을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있죠. 그런 부분이 좀 느껴졌어요. 그리고 직선으로 딱딱 떨어지게 표현한 게 아니라 자유롭게 그 삐뚤빼뚤함을 그림 안에서 허용하면서 표현한 부분이 또 개성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저 초가 가운데서 저렇게 딱 타고 있는 모습이 소망, 뭔가를 바란다.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강렬하게 전달되는 그림인 것 같고 왠지 이 그림 놓고 계속 어디 가야지 하면 정말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지 않나요? 만약에 한마디로 이 그림을 표현하자면 볼매, 볼수록 매력적인 그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번에는 아트 딜리버리 동시대 미술 정윤선 작가 박스 후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빨강, 노랑, 파랑이 섞인 주황, 초록. 저희가 제안한 것처럼 밖에 나가서 이거 직접 쓰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셨어요. 정말 저는 이런 분들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독특하다는 느낌이 저는 처음에 들었었어요. 그 옆에 파랑색으로 표현해주신 그 부분에 보면은 저게 빌딩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드는데 그게 네모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빨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되게 둥근 것들을 이렇게 붙여주셨고 머리 위에는 약간 그 뾰족뾰족한 어떤 그 초록이 세모난 어떤 쉐입들을 활용해서 뭔가를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그 구성들이 좀 되게 독특한 느낌을 전달해주는 것 같아요. 보이는 것은 세 면이지만 이 각각 면들을 다 다르게 처리해 주셨을 것 같은 거예요. 안 보이는 부분도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 각각 다르게 해주신 부분이 눈에 띄었고 그 마스크 모서리 부분 보면 둥그랗게 뚫려 있잖아요. 그 부분이 커다란 입 같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커다란 눈처럼 저기 언뜻 보면 얼굴도 보이는데요. 지금 이게 사진이 딱 한 장만 올라가 있어서 그
그 뒤에 부분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되게 궁금함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이게 정윤선 작가 그 마스크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또 되게 달라 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좌편으로 돌렸으면 또 그 부분이 부각돼서 보이고, 그리고 그 동시에 면이 세 면이 같이 보인다는 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한 면만을 보지도 않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네. 또 드러내는 것 같아서 우리가 경기도 안에서도 다양한 자연적인 모습도 있고 또 도시적인 부분도 있고 또 개인이 그 살면서 도시에 느끼는 감각도 표현할 수 있고 다양한 부분을 함께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보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작품은 인스타에 올라온 작품인데요. 제목이 자연 마스크인가 봐요. 이분이 사진을 굉장히 좀 여러 장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이 작품의 좀 조형적인 느낌이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조형적으로 잘 구축해 주신 것 같아요. 종이컵으로 앞에 약간 이렇게 둥근 어떤 앞머리 같이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 사실 그 표현들도 굉장히 그 쉐입을 활용해서 되게 잘 만들어주신 것 같고 그 계속 이렇게 위로 쌓아가면서 어떤 그런 나무들, 나무 줄기들 이런 느낌들을 내주셨는데 이거 좀 쌓으실 때도 어떤 좀 균형 감각이라던가 되게 눈에 띄는 형태였어요. 일단 저 얼굴 표정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또 그리고 사진에서 이렇게 턱받침을 해주셔서 손으로 뭔가 되게 잘 어울리기도 하고 어떤 그 표정이 전달이 되고요. 또 색감 표현이나 붓터치가 약간 사선으로 약간 문지르듯이 표현된 게 되게 자유분방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면마다 다양한 색깔을 써주셔가지고 그 표현적인 부분이 이 만드신 분만의 어떤 감각이 표출되는 것 같아서 보면서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위에 새가 이렇게 앉아있는 어떤 기둥들을 저렇게 올려주셔가지고 정말 그 숲에 있는 그 나무들을 표현하는 느낌이 드는데 근데 그 나무들 사이에 어떤 그 공간감들을 좀 여기에 같이 담아주신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좀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뒷면도 되게 재밌네요. 되게 뭔가 다 이렇게 우뚝우뚝 솟아있고 그러니까 나무들이 이렇게 좀 하나하나가 이렇게 서 있는 느낌? 이게 좀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베이스가 되는 상자 자체가 이렇게 딱 네모가 아닌가 봐요. 뒤에가 되게 둥근 느낌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되게 재미있네요. 마지막으로 저희 그 블로그에 또 후기를 남겨주신 분이 있으세요? 저는 일단 과정과 작품, 완성된 작품 볼 때 그 가이드에 따라서 굉장히 성실하고 꼼꼼하게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또 조형적인 변화도 그렇고 정윤선 작가가 제안했던 부분을 굉장히 잘 따라가시면서 또 자신만의 스타일로 변형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얼굴에서 보이는 표정은 또 이 만든이 혹은 함께한 아이와 왠지 닮아 있을 것만 같은 그 요소마다 조형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신 부분이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오네요. 맞아요. 저는 사실 이거 만드신 분이 되게 생각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만드셨구나라는 느낌이 되게 드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약간 시골의 느낌이 있는 그런 곳에 사시나 봐요. 그래서 동글동글한 지구의 모습과 나무들과 들판과 이런 느낌들을 살려서 이분이 생각하신 그 경기도를 좀 표현을 해보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분이 모은 물품들을 좀 되게 잘 조합을 해냈다라는 느낌이 이 작품 보고서는 제일 처음 들었거든요. 특히 이 계란판으로 위에 어떤 머리 부분 아니면 모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 부분을 되게 재치 있게 잘 조합을 해 놓으신 것 같고
그리고 뒤에 뭔가 재활용품들을 이렇게 붙였을 때 느낌 있게 잘 만들어서 붙여주셨어요. 저는 이 작품에서 그 채색 부분도 굉장히 눈길이 갔는데요. 전체를 다 칠하신 게 아니라 그 흰색으로 밑바탕을 까는 거 굉장히 꼼꼼하게 해주신 다음에 대본만 붙이고 색깔 몇몇의 색깔들을 되게 툭툭 혹은 뭐 시원시원하다고 해야 될까요? 세로 터치도 보이고 어떤 점묘같이 표현된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모든 부분을 칠하지 않고 부분 이렇게 터치를 남기신 것이 또 이렇게 한 부분만 하고 마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표현이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조화롭게 느껴지면서 되게 재미있었거든요, 보면서. 맞아요. 저는 저 터치가 글판에서 흔들리는 어떤 그런 식물들, 벼, 막 이런 느낌도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살랑살랑거리면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 색감이 굉장히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색감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꽃이나 어떤 풀들에서 보이는 어떤 색들을 추출해서 표현해 주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분이 되게 둥근 형태들을 굉장히 좀 잘 활용하신 것 같아요. 둥근 형태들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서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시선을 끌어올리는데 오른쪽 위에 있는 저 선으로 표현된 저 둥근 어떤 그 선이 어떤 리듬감을 좀 더해주는 그런 요소로서 사용된 게 흥미로워요. 이렇게 저희가 10개의 작품을 선정해서 함께 작품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런 후기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는 정말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다. 저희가 엄청 열심히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할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만드는데,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한번 해보신 그런 마음들이 너무 잘 드러나서 감사한 것 같아요. 매번 새로운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겹치는 게 없이 다른 감상이 들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되게 놀라운 부분인데요. 하는 사용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 생각들이 또 그림으로 표현되는 거 이렇게 제가 또 감상을 하면서 보는 즐거움이 있었고, 또 이렇게 다양한 후기와 함께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희 그러면 2021년에 또 다른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아트 딜리버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